아부다비 스포츠 서울 도영인 기자 2019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아시안컵에 참가하고 있는 벤토의 평균 연령은 26.6세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엔트리 평균 연령 27.8세에 비해 1살 이상 적다. 그 이유는 월드컵 이후 새 얼굴들이 대거 A대표팀의 주축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평균 연령도 낮춰졌기 때문이다. 벤투 감독은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후 줄곧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의 영건들을 대표팀으로 불러 A대표팀에서의 경쟁력을 테스트해왔다. 아시안컵을 소화하고 있는 대표팀은 러시아 월드컵과 자카르타 에이즈 멤버들이 적절하게 배합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축구는 지난 8개월 동안 굵직한 메이저 대회를 3차례나 치렀다. 지난해 6월 러시아 월드컵을 시작으로 9월에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소화했고 새해 벽두부터 2019 UAE 아시안컵에 참가하고 있다. 벤투호에는 최근 참가한 대회별로 인연이 있는 선수들을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 러시아 월드컵 멤버들이 15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골키퍼 삼총사 김승규, 조현우, 김준현을 포함해 손흥민, 기성용, 이승후, 이재성, 이용 등 공수의 핵심 자원들이 이미 월드컵을 통해 호흡을 맞춰온 사이다. 다음으로 자카르타 에이즈 멤버도 8명이나 벤토호에 승선했다. 당시 와일드카드로 낙점을 받았던 손흥민, 조현우, 황의조를 비롯해 김문환, 김민재 등이 벤투호에서도 태극마크를 달았다. 최근 3차례 메이저 대회에 모두 출전한 태극전사는 단 3명뿐이다. 손흥민, 조현우, 황희찬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러시아 월드컵에서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꺾은 이후 에이즈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활짝 웃었다. 세 선수는 최근 가장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흥민, 조현우, 황희찬은 벤투호에서 두 주축 세대의 가교로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세 선수 모두 밝은 성격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 선수단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선후배 간의 소통이 원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벤투호의 중원을 조율하는 기성용 뉴캐슬이 빠졌지만 지난해 아시안게임 금빛 듀오 손흥민 토트넘 황의조 감바 오사카의 발끝 감각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 8강 진출의 길은 여전히 희망적이다. 파올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후 10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바레인과 2019 아시안컵 16강전을 펼친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왕좌 탈환에 도전하는 벤투호는 조별리그를 3연승 무실점으로 마치고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비록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상대의 밀집 수비에 고전하며 한 골씩밖에 따내지 못했지만 중국과 3차전을 앞두고 캡틴 손흥민 토트넘 이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한 골 탈퇴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선 손흥민은 공격을 진두지휘하며 대표팀의 공격 스피드를 끌어올렸다. 과감한 돌파로 페널티킥을 유도하더니 코너킥까지 전담하며 김민재 전북의 헤딩슛가 골을 배달했다. 피로감 때문에 중국전 결장이 예상됐지만 손흥민은 출전을 자처하며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제대로 세웠다. 상승 분위기를 타던 벤투호는 20일 새로운 악재를 만났다. 햄스트링에서 회복된 줄 알았던 기성용이 19일 훈련 중 부상 부위에 다시 통증을 느꼈고 20일 검진 결과 회복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대표팀에서 아예 빠지게 됐다. 이재성 홀슈타인켈도 발가락 부상 때문에 16강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기성용은 아예 중도 하차에 벤투호는 전술 운용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벤투호는 조별리그 2차전부터 빠진 기성용의 부재를 황인범 대전 카드로 막고 손흥민의 가세로 공격력을 끌어올리면서 우승을 향한 꽃길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이 16강에서 상대할 바레인은 조별리그 A조에서 1승 1무 1패를 따내 조 3위로 16강에 합류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 53위인 한국은 113위의 약체인 바레인을 상대로 역대 전적에서 10승 3무 2패로 크게 앞선다. 다만 아시안컵 무대에서는 1승 2패로 뒤진다. 바레인전의 핵심은 빠른 선제골이다. 지면 탈락하는 노가웃 방식의 16강에서 약팀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는 승부차기 작전이다. 최대한 수비적으로 한국의 공세를 막으면서 침대 축구로 시간을 끄는 작전으로 나설 공산이 큰 만큼 태극전사들은 빠른 선제골을 잡아내는 게 승부의 핵심이다. 벤투 감독은 조별리그 때 가동한 4-2-3-1 전술을 바탕으로 바레인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붙박이 스트라이커 황의조가 최전방 원톱을 맡는 가운데 손흥민이 중국전에서처럼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설 공산이 크다. 손흥민이 처음 나선 중국전에서도 사실상 투톱처럼 상대 수비진 격파에 힘을 모은 터라 바레인전에서도 최강의 호흡이 기대된다. 좌후 날개는 이청용 보음과 황희찬이 출격 태세를 맞췄다. 기성용의 부재는 황인범의 몫이다. 황인범은 사실상 프리롤로 전방을 휘젓는 손흥민과 좌우 측면에 볼을 뿌려주는 역할을 맡는다.
황인범의 짝으로는 정우영 알사드이 나선다. 중앙 수비는 김영권, 광저우, 김민재, 전북 조합이 버티는 가운데 경고 누적으로 중국전을 결정한 이용 전북이 오른쪽 풀백으로 돌아온다. 왼쪽 풀백은 공격 가담 능력과 크로스가 좋은 홍철 수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골키퍼는 김승규 빗셀 고베가 계속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 조이뉴스24 이성필 기자 퇴로는 없다. 패하면 끝인 토너먼트에서 결국 필요한 것은 골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2일 한국 시간 아랍에미리트 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바레인과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16강전을 치른다. (5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의 대진은 꽤 나쁘지 않다. 8강에 진출하면 카타르 이라크 승자와 만나게 된다. (4강은) UAE 호주 승자다. 반대편 대진에 일본과 이란이 있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베트남과 중국이 각각 일본과 이란을 상대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팀은 주전 자원의 이탈과 회복이 아쉬운 상황이다. 기성용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허벅지 뒷근육 햄스트링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영국으로 돌아갔고 이재성 홀슈테인킬은 아직도 부상에서 회복 중이다. 그나마 대체 자원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황인범 대전 시티즌은 이번 기회가 자신의 국제 경쟁력을 확인하는 시험대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기성용의 공백을 적절히 메웠다. 토너먼트에서 더 정교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해졌다. 이재성의 경우 황희찬 함부르크, 구자철 아우크스부르크 등 자원이 많아 걱정이 없다. 수비진도 튼실하다. 전방에서 얼마나 해결을 해주느냐가 관건이다. 중국전에서 저진 공격수로 나섰던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은 원포지션인 측면 공격수로 이동이 예상됐다. 그러나 기성용의 이탈로 황인범의 전진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최진 공격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최전방 공격수 황의조 간바 오사카와 더불어 지난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호흡을 맞춰보았다는 것이 다행이다. 중국전에서도 힘을 덜 들이고도 자기 역할을 해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바르인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UAE, 태국, 인도를 상대로 1승 1무 1패, 2득점 2실점했다. UAE에 1-1로 비겼고 태국에는 0-1로 졌다. 인도전의 경우 종료 직전 극적인 골이 터지면서 1-0으로 이겼다. 세 경기 모두 후반에 넣고 실점했다. 그만큼 수비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뜻이다. 자칫 선제골을 내주면 침대 축구를 볼 가능성이 있다. 킬러들이 확실하게 바레인 골문을 공략해야 한다. 손흥민은 조율사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이 수비를 유인하고 황의조가 넣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아시안게임에서도 황의조의 골을 도왔다. 누가 넣더라도 이기면 되는 과제 수행만 충실하면 된다. 닷새를 쉬면서 컨디션 회복이 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황의조의 슛 감각도 살아났고 손흥민도 가볍다. 밀집 수비만 잘 풀어주면 모든 것은 정리된다. 둘의 발끝을 믿어야 하는 바레인전이다. Let it go.